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25개 지역구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초접전을 펼쳤던 경산시 선거구는 정치신인 조지현 후보가 5선에 도전한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꺾었습니다. 조지현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3일부터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선인에게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5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455년 전 퇴계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을 재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25개 지역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경상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견고한 보수의 아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대구 12개 선거구와 경북 13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주호영 후보가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고 이인선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동구 군위군에서는 국민 추천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최은석 후보가 당선됐고 현역 강대식 후보도 무난히 재선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정치신인 조지현 후보가 무소속 최경환 후보를 1,600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친박좌장인 최경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정계 복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무소속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현역 박형수 후보가 83.33%의 득표율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수성구와 경북 안동 예천 등에서 30% 안팎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견고한 보수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영주 영양 봉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은 임종득 후보입니다. 처음 출마한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영예를 차지했는데요. 임 당선인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임기 시작부터 공약 이행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총 12만 9천여 명의 선거인 중 8만 9천여 명이 표를 행사한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 승리의 영광을 차지한 주인공은 73.7%의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였습니다. 영주가 고향인 임 당선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합참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을 거쳐 현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습니다. 국방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영주시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에 방산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임 당선인이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또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고 영양군 자작나무 숲에 치유원을 설치하는 등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내걸었습니다. 임 당선인은 지역별 현안의 해결 방안을 공약에 담아낸 것이 처음 출마한 총선에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을 공약에 잘 담으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 당선인은 무엇보다 공약 실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반드시 약속을 빠르게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우리 영주 영양 봉화 지역은 오랜 경제활동의 침체, 일자리 감소,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 영양 봉화의 대표 공약들을
세웠습니다. 이걸 최대한 빨리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며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당시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이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꼽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초접전을 펼쳤던 경산시 선거구는 정치신인 조지현 당선인이 5선에 도전한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꺾었습니다. 네, 조지현 당선인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인 조지현입니다. 우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저는 우리 새로운 경산을 바라는 변화의 민심,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우리 경산 시민의 절실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물론 이렇게 우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더 낮은 자세로 더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섬세하게 약속드린 것들을 챙겨가면서 우리 경산 시민들과 늘 소통하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해준 또 최경환 전 의원님, 그리고 남수정 후보님, 엄정혜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열된 민심이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통합 방안과 또 1호 공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공약 이행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선거 과정에서 우리 경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상대 후보도 지지해 주시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경산 시민만 보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경산 발전만을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경산시장과 또 제가 또 힘을 합쳐서 또 경산시의회와 같이 함께 우리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뛰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시민들을 하나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 시민만의 그런 정책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는 경산의 발전, 그리고 경산 시민만을 위한 정책으로 더욱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정치개혁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있어서 불체포 특권 금지라든지 그리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에 가서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여야 합의를 이뤄내고, 꼭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저라도 먼저 실천하는 그런 본보기를 보이겠습니다. 또 우리 경산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 앵커 기업 유치라든지 이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또 기회발전 특구를 유치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4월 중에 우리 경산시에서 도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 그 지방시대위원회와 또 그 산자부에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산 환경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라든지 교육국제화 특구 문제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점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입니다. 이 부분들도 제가 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교육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산 시민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렸고, 우리 경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4월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꼭 민생토론회를 경산에서 유치해서 많은 수건사업들, 우리 경산의 현안들을 꼭 풀어내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욱 발로 뛰고 더 겸손하게 더 우리 시민들 곁으로 함께하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반드시 출퇴근하는
우리 일꾼으로서 늘 우리 시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경산에서 승리한 조지현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대구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총 4년입니다. 이들과 함께한 4년 후 시민들은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더 갖춰지길 바랐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클 수 있게 아동병원 이런 게 이제 각 동네마다 좀 잘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이라든지 밤에 아기들이 아플 때는 대부분 이제 광역 쪽으로 가야 되니까 광역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수성구가 굉장히 이제 살기 좋은 도시고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교육하기는 정말 좋은 도시 같은데. 영유아들이 좀 이제 뛰어놀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한 주민은 현재도 교통난에 시달리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수성 남부선의 조기 착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차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길이 지금 2차선인데 지금 넓히고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통난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부선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뭐 빨리 이렇게 잘 돼서 좀 수성과 조금 더 교통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을 꿈꾸는 한 여성은 예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벽이 있다며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해양경찰이라든지 아니면 해군 또는 여자로서 그 해기사로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저는 많은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원도 이제 채용 인원도 적을 뿐더러 그다음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입법이나 또 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바람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서울 경복궁에서 안동 도산서원까지 455년 전 퇴계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이 지연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경북문화재단은 12일 서울 경복궁 사정전 일원에서 제5회 퇴계 선생 마지막 귀행길 재연 행사를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1569년 음력 3월 4일 퇴계 이황이 선조 임금과 조정 신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귀향길에 오는 그날부터 안동 도산서원까지 14일간 약 270여 킬로미터를 걸어 내려온 것을 재현한 행사입니다. 예천군청 김재덕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양궁 국가대표 2차 평가전을 통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할 리커브 남녀 각각 3명의 최종 엔트리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남자 리커브 3위로 파리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2관왕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3관왕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경찰서가 최근 잇따른 교통 사망사고 발생으로 6월 말까지 특별 경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경보기간 중 농기계 운행과 보행자가 많은 구간 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마을회관과 행사장 등 다중 밀집 장소를 방문해 교통안전 홍보 활동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의성에서는 지난 10일 다인면 덕미 1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단촌면 세촌 삼거리에서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